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자, 오늘 이승환 30주년 특집 5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디스코그래피 이승환의 앨범들을 1집부터 한 장씩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1집 BC603 리뷰는 이미 접하셨겠죠? 네. 그 첫 리뷰라 좀 생각보다는 길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여러 가지 배경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반 정도를 보냈기 때문에 2집 이야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단촐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승환의 2집, 자 BC603 1집에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1집 BC603의 그 히트를 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건데, 자 2집 Always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승환이 2년 만에 찾아온 앨범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나요? 이 앨범 Always. 저는 사실 그 이번에 다시 듣게 되면서 이제 1집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1집은 사실은 대중적으로 뭐 당시에 너무 이제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런 신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2집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에 분명 앨범도 샀었고 당시에 즐겨 듣기도 했었고 했었지만, 사실 그 이후로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별로 즐겨 찾지 않았던 앨범이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앨범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자주 챙겨 들었던 앨범은 아닌데, 그러면 이 앨범이 뭐 별로였던 앨범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에게는 좀 애매한, 제가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커리어를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좀 애매한 위상을 갖고 있는, 그렇게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좀 그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라든지 예전의 기억들을 좀 최대한 배제를 하고 다시 음악만을 좀 집중해서 들어볼 기회를 가졌어요. 일단은 Always는 그 전 앨범 BC603에 비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앨범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2집을 1집의 그냥 연장선 정도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당시에 팬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이틀곡이 둘 다 발라드라는 점,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마음 시리즈잖아요. 1집은 텅 빈 마음, 2집의 타이틀곡은 너를 향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포맷 자체가 유사하게 느껴진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발라드 음악을 타이틀로 내세웠고, 그 다음에 뭐 락 음악 스타일의 좀 조화를 이룬 앨범. 그런데 사실은 음악 자체는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사운드, 여기서 말하는 사운드라는 건 이제 단순히 음질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음악의 뭐 그림, 음악의 성향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세련돼지고 정교해졌어요. 음악 자체도, 이 음향 자체도 분명히 1집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녹음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1집은 테이프로 듣고 2집은 CD로 들었던 것도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들었을 때 사운드적인 것들이 분명히 퀄리티가 달랐던 기억이 나고, 지금 들어도 분명히 그 성향 자체는 다릅니다. 아마도 이거는 전반적인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규정하는 사운드, 그리고 그 장르의 경향성 같은 것들이 1집과 비해 확연히 달라진 면,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운드가 1집은 뭐 이렇게인데 2집은 좋아졌다, 혹은 뭐 1집은 어떤 그런 음향적인 테크닉인데 2집은 그런 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음악사 쪽으로 보면, 아무래도 평론가니까 좀 지루하지만 음악사 쪽으로 보면은 80년대에서 80년대 말 90년대 초로 넘어오는, 혹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로 넘어오는 사운드의 경향성을 이 Always가 반영을 하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집은 분명히 89년 음반이고 90년에 히트를 했지만, 어쨌건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운드는 80년대 사운드입니다. 근데 Always는 91년 발매작이죠. 분명히 절반 정도는 여전히 80년대 스타일의
빚을 지고 있지만 분명히 이 앨범이 지향하고 있는 사운드는 90년대 한국 대중음악 사운드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리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중요한 팩터가 있습니다. 1집은 어때요? 제가 편곡가를 말씀드렸지만은 이승환, 오테오라는 이제 공통 부모를 뺀다면 1집의 음악적인 성향은 편곡가에서 조동익 그리고 유영선이라는, 물론 조동익도 80년대 뮤지션이지만 유영선은 80년대가 전성기였던 뮤지션이죠. 조동익과는 또 달리.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80년대까지의 유산을 반영을 하는 그런 편곡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 2집 Always는 편곡자 라인업을 보시면요, 조동익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추가돼요. 김현철. 그렇죠. 80년대 말에 데뷔했고 역시, 그리고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최고의 작곡가이자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김현철이 편곡을 참여했죠. 그리고 빛과 소금의 박성식. 이미 박성식은 당시에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해서 비처럼 음악처럼이라는 명곡을 남기기도 했었던 작곡가이면서 또 키보디스트, 연주자였죠. 네, 박성식. 그리고 또 언더그라운드에 상당히 세련된 연주가 중 한 명이었던 손진태. 그러니까 보시면 조동익, 김현철, 박성식, 손진태 어떻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언더그라운드 라인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동아기획 그게 독특한 한국적인 그런 퓨전 사운드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라인업들이죠. 조동익, 김현철, 박성식, 손진태. 그래서 1집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음악이 저는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편곡가 라인업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승환이라는 뮤지션, 그리고 오테오라는 뮤지션이 그들 스스로도 80년대를 졸업하고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느끼는 바들이 반영이 되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단순히 곡 멜로디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사운드 그리고 편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개인적으로 하숙생을 꼽습니다. 하숙생은 분명히 오리지널 곡은 아닙니다만은 최희준 씨의 곡이죠. 굉장히 오래된 한국 전통의 어떤 팝 발라드죠. 무려 리메이크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때 막 공개 방송이라든지 라디오를 많이 들었던 세대였는데, 리메이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었고, 그 말 자체가 막 이렇게 음악 팬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게다가 이 곡은 어떻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이 하숙생이라는 곡은 이승환이 1집 BC603 시절에 이미 BC603 밴드로 라이브에서 상당히 많이 연주를 했었어요. 공개 방송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 편곡이 그대로는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정교해진 편곡으로 이 집에 실린 경우죠. 그래서 저는 이 하숙생의 이라는 곡이 가지는 상징성, 그러니까 리메이크라는 것을 홍보곡으로 내세우는 그런 어떤 대담함, 그리고 이 편곡의 어떤 라틴풍의 편곡,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덩크슛으로도 또 넘어가죠. 이런 어떤 실험성, 이런 것들이 당시 이제 이승환의 어떤, 굉장히 어린 뮤지션이고 이제 겨우 2집 가수인데 이승환이 가지는 어떤 그 음악적 포부,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꼽을 수 있는 곡이 역시 너를 향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번에 다시 듣고 이 곡이 정말 좋은 곡이구나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텅 빈 마음과 언뜻 비교를 해봐도 저는 더 훌륭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를 향한 마음이. 일단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세련됐고, 코드웍이라든지 그리고 보컬적인 측면에서 이승환도 훨씬 성숙했고, 그래서 비슷한 발라드고 비슷한 마음 시리즈지만 1집과 2집의 경향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차이를 드러내는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역시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불멸의 명곡이라고 할 만합니다. 오테오가 만든 곡들 중에 또 손꼽히는 명곡이 되겠죠. 오테오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곡들 많이 남겼어요. 특히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곡들. 이 곡은 사실 그 뚱뚱뚱뚱 하는 그 연주 편곡 스타일도 그렇고, 80년대 어떤 그 폴리스라든지 그런 뉴웨이브 팝 사운드 같은 것들이 언뜻 또 연상이 되죠. 그리고 J-팝적인 영향도 분명히 느껴집니다. J-팝의 J-락 같은 스타일도.
사실은 이 곡과 비교해보면 재밌는 곡이 하나가 있어요. 이범학이라는 가수의 이별 아닌 이별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이 곡을 작곡한 사람도 오테오입니다. 네, 편곡은 다르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비교 들어보시면. 자, 그 다음에는 꼽을 수 있는 곡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먼 시간 속의 추억, 손진태 곡이죠. 굉장히 좀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낯선 1집의 발라드 성향과는 너무 다른 그런 퓨전 성향의 곡이죠. 그리고 슬픔에 관하여, 네, 이 김현철이 편곡을 했는데 이 곡도 1집과는 다른 굉장한 세련된 그 키보드 운용이 돋보이는 그런 팝 사운드죠. 사실은 이 앨범에서 이 오테오의 곡들은 전반적으로 1집과 마찬가지로 80년대 경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덜 세련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오테오가 이 앨범에 있어서도 대중적인 호소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을 뺀 2집을 말한다면 굉장히 좀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테오의 비중은 역시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집과 같은 뭐 눈물로 시를 써도라든지 가을 흔적이라든지 이런 그 발라드 80년대 중후반풍 발라드가 그런 일변도로 만들어진 앨범 그 분위기에서 탈피를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J-팝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좀 더 깔끔하고 정제된 사운드 그리고 세련된 전반적인 편곡이라든지 그런 코드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 앨범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비단 이승환만이 아니라 당시에 90, 91, 뭐 이쯤 뭐 윤상을 비롯해서 뭐 오석준, 뭐 유영석 이런 뮤지션들이 팝 음악과 일본 음악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테크닉들을 배워가면서 확실히 90년대풍의 가요를 만들어갔던 네, 그런 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송라이터로서 보다 진화하고 있는 이승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승환만의 풍이 분명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같은 노래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흉내내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인만의 풍을 확보해가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들. 그래서 이승환의 디스코그래피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느낌들, 이 어떤 이승환풍이라는 것들이 3집에서 보다 확실히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2집에서 보여준 음악들도 3집에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2집은 1집과 같은 진짜 발라드 대박 앨범은 아니지만 발라드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다양함과 세련미를 모색하는 시기 그리고 그 욕심이 나타나는 시기의 앨범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김현철, 손진태 등등과 함께 다양한 작편과 곡과들과 함께 사운드적인 변신을 모색했던 시점. 오히려 조금은 더 당시에 가장 좀 세련미를 자랑했던 뭐 동아기획풍의 그런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상당히 흡수하면서 네, 그런 변신을 모색했던 시점, 음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집과 같은 그런 80년대 말풍의 발라드 대박을 이게 전형적인 그런 성공 패턴을 보여주는 공식을 보여주는 바는 아니지만 곧 찾아오게 될 네, 91년을 기점으로 92, 93, 94 전성기로 치닫게 되는 어떤 한국 대중음악의 뉴웨이브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는 음반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집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될 이승환표의 팝 사운드 그 세련된 팝 사운드의 단초를 보였던 앨범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담입니다만 1집은 사실 뭐 바람난 중딩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해요 본인이. 하지만 이 앨범은 조금 더 성숙한 고딩, 대딩에 가까운 이런 성숙한 사운드와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2년 사이에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해가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앨범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시기에는 정말 이 Always라는 그룹이 공중파, 뭐 라디오 공개방송 또 그 소극장 콘서트 등등을 정말 종횡무진하면서 최고의 어떤 그러니까 이승환이라는 팬덤을 본격적으로 확립했던 시기가 이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승환의 무대를 이 Always로 처음 봤고요. 자, 그 정도로
이승환 2집 Always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마다 서로 각자 다른 기억과 추억이 있을 테니까 그런 추억 나누어 주셔도 좋고요. 저는 그러면 3집 마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였습니다.